안녕하십니까, 대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만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68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지금 네, 오늘은 유동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진행할까 합니다. 일단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네, 지금 버냉키죠.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뭐라고 그랬냐? 각국 중앙은행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해야 된다. 불확실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정보를 흘리고 있네요. 잘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한 아마 내일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이번 주 대형 뭐 애플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되겠고요. 애플하고 엔비디아가 뭐 5월 달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왜 하나 올해 최저 수준이다. 이게 참 심각한 거죠. 이게 왜 이럴까요?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과 일본의 짜짝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하면서 물밑으로는 화폐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지금 중국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이게 뭔 일이 날지 몰라요. 제가 계속 블랙스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꾸 구석으로 몰면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유동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좀 봐야지만 시장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 해서 일단 요거는 네, 연준의 지급준비금입니다. 그러니까 최대인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 늘기 시작했냐면 2008년 9월 달부터, 이때가 이제 서프라임이 터졌던 때죠. 네, 그때 뭐 했죠? 연준이 1차, 2차, 3차 양적완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급준비가 확 줄었을 때 이때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터진 이후에 어마무시한 돈을 또 풉니다. 지급준비금이 올라가죠. 네, 올라가면 증시 상승이고요. 내려오면 조정, 올라가면 상승, 조정, 상승하고 하다가 이제 폭락이 온 거죠. 이때. 그 다음에 마찬가지 2020년 상승, 그 다음에 조정, 자 반등인데 상당히 많이 나갔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조금 조정 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앞으로 지금 네, 소위 말하는 미국에서의 이 QE, 네,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정교하게 지금 발달되고 있어요. 긴축하는 척 하면서 돈을 많이 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실 게 뭐냐면 지급 준비금에 대한 요 흐름,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3조 5천억, 5,200억인데 지금 4월 달 들어서 4월 3일까지 이렇게 있다가 조금 늘었다가 지금 주는 과정에 있죠.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때 증시가 긴축을 하면서 이제 폭락을 한 거거든요. 이걸 잘 판단하시고요. 이제 가장 주가 이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재무부, 소위 말하는 그 열망구가 꼼수를 피운 재무부죠. 얘네들도 언제부터 이게 늘어나기 시작했냐면 2008년부터 계속 늘다가 요때 2016년, 그 다음에 팬데믹 때 좀 내려왔다가 갑자기 늘죠. 네, 갑자기 늘고, 그 다음에 여기 줄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뭐가 됐죠? 증시 상승. 자, 요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자, 채워놨다가 재무부 계좌에다가 줄면서 유동성을 푸는 겁니다. 같이 풀었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재워놨다가 또 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재워놓은 상태죠. 네, 돈을 꽉꽉 채워놓고 있습니다. 얼마? 지금 약 한 8천억 정도 재워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이게 풀리면 뭐가 된다? 유동성이 풀려서 증시가 내려가지도 않고 조금 올라가는
신용을 할 거예요. 올라갈 겁니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발맞춰서 이게 영래포 계좌인데요. 영래포 계좌가 줄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히 재무부에서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요. 채권을 발행하는데 단기 채권과 그 다음에 장기 채권이죠. 지금 연준은 긴축을 하고 있고요. 채권을 줄이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재무부가 채권을 단기와 장기를 통해서 지금 시장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펌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명명, 학자금, 무슨 대출 이런 거 해갖고 다 지금 이 채권을 빚내서 지금 다 조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단기 채권이 급격히 많이 증가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영래포 잔고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재무부에 채권 발행 계획이 있어요. QRA라고. 여기서 나오는 단기와 장기 요 비율,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내려왔던 요거는 단기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채권은 좀 덜 했는데 이번에 2분기부터는 단기 채권이 좀 줄고요. 그 다음에 장기 채권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채권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줄어드는 바 어떻게 됐어요? 지금 4월 달부터 뭔가 낌새가 이상하죠. 조정도 막 나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4월 말쯤에 QRA를 이제 3분기 단기 채권과 그 다음에 장기 채권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저도 요거 이제 공부해 갖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때 여기 영래포 요 계좌가 늘어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늘어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재무부 TJ 계좌가 줄어드는지도 확인하셔야 하고, 느는지 주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을 드린 지급준비금이 주는지. 이게 줄게 되면 그게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동성과 증시의 상관관계 잘 좀 보시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데, 돈을 공급하기 때문에 증시가 안 빠지거나 계속 상승을 하는 여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재무부에서 돈을 풀 생각은 없지만 앞으로 3분기, 그러니까 4, 5, 6 지나고요. 7, 8, 9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요 관계, 영래포와 그 다음에 재무부 계좌와 그 다음에 지급준비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정확한 증시 방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선물 상황을 보시면 선물도 다 그 대출 받아서 이게 지금 투자하는 거거든요. 지금 강보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유럽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비트코인 마찬가지죠. 유동성 확대와 축소. 요때 확대가 될 때를 여기 비교해 보시면 요거 그 상황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확대와 축소했고, 확대하다가 지금 멈춰 있죠. 유동성이 지금 안 들어가니까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 유지하는 거죠. 보이시나요? 이 박스권. 그래서 자, 와리가리 하다가 만약에 유동성이 들어간다 그러면 올라가요. 유동성이 안 들어간다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은 간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지금 이제 파동상으로는 킬러 C파고요.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중소형주 좀 어때요? 이번 달만 16%가 빠졌어요. 뭐죠? 무슨 영향이죠? 유동성 영향입니다. 그나마 유동성이 조금 들어갈 때 이렇게 반등이라도 나왔죠.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주 KBWB 어때요? 유동성 일부, 그 다음에 못 가고 있죠.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번 달만 5%, 6% 빠졌죠. 못 가고 있습니다. 이게 유동성의 힘이에요. 이게.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NICB. 얘가 이제 1달러 가면 큰일 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체크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와중에 고금리가 이제 진행이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죠? 파산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산.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만 지금 껄떡대고 있는데, 유동성이 대형주로만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자, 보실래요? 4월 1일이 요때죠.
여기 보시면 요때예요. 예, 요때부터 횡보하다가 이렇게 내려오죠. 유동성이 안 들어가니까 받칠 힘이 없는 거예요. 네,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자 50일 분석 깨고 있고요. 애플 마찬가지 얘는 그전부터 쭉 빠졌습니다. 무슨 이슈로? 실적 이슈. 자 구글 마찬가지죠. 똑같죠. 4월 12일 요때 요 주간에 쭉 빠지고 있고요. 자 엔비디아가 심각하죠. 얘는 3월 8일부터 해서 4월 달 요때 해서 쭉 빠지는 아주 심각한.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유동성이 이제 어느 쪽에 많이 들어가냐면 옵션, 선물 옵션 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돼요. 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마찬가지죠. 네, 반등은 준다고 하지만 23% 빠진 거예요. 그걸로 갔죠. ARM 마찬가지. 네, 살벌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빠진 거는 보시면 거의 47% 빠졌어요. 고점 대비. 예, 무시무시하죠. 잘 보셔요. 이거 아마존 똑같죠. 이탈하고 시작했습니다. 자, 메타 얘도 이탈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대형주들이 빠지는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2분기까지는 상당한 조정이 들어올 거예요. 네. 그다음에 테슬라. 테슬라는 진즉부터 무슨 이슈? 네, 실적 위주로서 엄청나게 빠졌다. 그래서 엔비디아 지금 빠지는 거 보니까 살벌하지요. 대장주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6월 달까지 흐름을 잘 보시는데 아마 수직 낙하할 겁니다. 수직 낙하. 왜냐?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요새는 옛날 같이 뭐 주문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스마트폰으로 다 해버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엔비디아 제가 어젠가요? 숏을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연습해 보시라고. 3배짜리는 좀 힘드니까 어지러우니까 힘드니까 한 2배나 1.25배짜리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이슈가 있는데 이거 심각해요. 네, 이제 가뜩이나 유동성 빼고 있는데 이게 급락이 나오면 앞으로 몇 달 내로 이게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낙관해서도 안 되고 너무 또 비관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건 한번 털고 가야 됩니다. 한번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것 같고요. 뭐 괜찮다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괜찮지 않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국채 30년물 가격인데 폭락했죠. 따라가죠, 지금. 네. 다른 이슈 같지만 똑같은 이슈예요. 요거 잘 보시고. 그래서 그러면 형님이 국채고요. 아우가 요거예요. 미 선물 시장. 나스닥 100 선물인데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죠. 위험합니다. 이거 괴리 좁힙니다. 이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요게 30년물이네요. 죄송합니다. 요게 30년물이고요. 요게 잠시만요. 제가 10년물을 안 했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년물.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래서 지금 S&P 500도 급락을 하면서 얘도 지금 급락 먼저 했죠. 먼저. 그래서 금리가 먼저 움직이면 나중에 따라서 움직인다. 지금 엄청난 고금리예요. 조만간 여기 저점, 2023년 10월 저점, 증시 저점, 같이 움직이죠. 그 다음에 약간 디커플 하다가 요때 이제 열망구가 허튼 짓 해갖고 얘가 올라갔고 유동성 공급하는 바람에 요거는 금리는 떨어진 국채 가격은 폭락하면서 그러면 결국엔 귀결이 되더라. 잘 보시고요.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이 10년물인데 앞으로 고금리 시대가 연상이 될 거예요. 40년 상승과 40년 하락. 지금 4.65%인데 어마무지하죠? 이게 어느 위치냐면 2007년경에 금리하고 똑같아요. 2007년. 네. 그래서 금리는 특히 10년물 금리는 이거는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것이다. 왜? 지금 너무나 많은 돈들이 풀렸고 정당한 금리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저 3개월물 정책금리, 자 2년물 이제 5%, 그 다음에 5년물 어마무지하죠. 자 20년물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30년물 지금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그 다음에 10년과 그 다음에 3개월 좁히기 시작하죠. 10년과 2년, 이제 조만간 이제 정상화되는 30년과 5년.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 급격히 올라가는 이 구간이 생기면 큰일 난다. 지금 올라오고 있죠. 조만간 이제 역전이 해소되는 뭐가 올라서 예, 장기 금리가 올라서 역전이 해소되는 예, 역할이 있다. 이러고 나서 다 증시가 박살이 났다. 잘 보시고요. 특히 자, 10년과 3개월을 보면 예, 1970년대 여기와 상황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죠? 네, 물가도 높고 그 다음에 금리도 그 수준도 똑같고 금리차 그 다음에 앞으로 무시무시한 일들이 생길 것이다.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그래서 금리 인하 이슈가 있긴 하지만 연준이 못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잘 좀 생각해 보시고 자 호주 달러죠. 결국엔 제가 뭐라 그랬죠? 코스피랑 같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죠. 네. 자 유로 유로발 금융위기 상당히 약세죠. 이유는 달러 강세에 있는데 잠시만요. 오늘 제가 조금 네 여러분들 위해서 샘심하게 달러 좀 보겠습니다. 106이에요. 살벌하죠. 예, 엄청난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렇게 달러 강세를 유지하면 이유가 뭐라고요? 네,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고 저기 했는데도 달러 강세를 유지한다? 예, 뭔가 지금 진짜 꿍꿍이가 있는 거죠. 얘네들은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끌어들인 게 누구냐. 지금 중국만 작살나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4개월 동안. 예,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안 떨어져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달러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 가는 4개월 상승하고 있고요. 이제 언젠가는 밑으로 내려가겠지만 이 상황과 지금 닷컴 버블 때 상황과 상당히 똑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위안화만 작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원화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일본 엔화는 계속해서 약세. 초약세입니다. 초약세. 살벌하죠. 살벌합니다. 예. 이거를 얼마까지 용인할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출혈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 달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짜짝꿍 중국을 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도 누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엔 뭐다 같이 공멸을 하는 겁니다. 네, 일본은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버티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터져도 아마 터질 겁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환율과 그 다음에 증시 조정과 이런 거에 대한 해지 작용으로서 뭐가 필요하다? 금이 필요한데 살짝 조정이 들어왔죠. 이건 조정도 아니죠. 보세요, 여러분들. 많이 좀 내려와야죠. 그래서 좀 담아보고 그래서 금값이 지금 진짜 금값을 했어요. 무시무시하게 지금 금값이 한 돈에 뭐 45만 원이요? 살벌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 말만 해도 얼마 안 했어요. 네, 한 40만 원? 지금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준비 잘 하시고 실물금은 대공황 대비 안전자산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부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은도 마찬가지 열심히 널뛰기 하고 있는데 30달러 돌파하지 못하고 있고요. 27.8달러, 8달러. 그래서 앞으로 저는 한 100달러 보고 있었는데 다른 데서 얘기는 한 300달러 갈 수도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만큼 충분히 나중에 보상을 받을 걸로 보이고 있고 유가가 좀 빠지다가 다시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상승에 대한 원만한 아주 아름다운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50% 올라가면 그래서 한 6월달 가보면은 뭔가 확실한 지금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상승분에 대한 물가 반영이 되면 연준은 할 말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다우지수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RSI도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주봉을 보시면 조그만 양봉이 하나 생겼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보시고요. 자, 월봉 컸죠? 네,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조정이 이제 어떻게 이어질지는 그래서 지금 5월달, 6월달 상당폭 내려올 걸로 보는데 만약에 이 흐름이 자, 요렇게 되면요. 자, 이 정도 내려왔다가 반등 주고
예, 반등을 주고 더 대세 상승 갈 거냐, 아니면 반등만 주고 그냥 내려올 거냐, 이런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벤트가 생길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스가 17, 그 다음에 S&P 500은 네, 내려오고 있는 상황. 네, 잘 보시고, 자, 여기 앞전 상황이 될 건지, 자, 두 가지 가정이죠. 이 상황이 될 건지, 아니면 이 상황이 될 건지는 좀 더 우리가 진짜 잘 지켜봐야 되는, 네. 네, 그래서 빅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S&P 500도 보시면, 네, 많이 내려왔죠. 네, 이게 지금 대략 몇 %냐면 지금 예, 6.5% 6.5% 고점 대비 좀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자, 주봉을 보시면 컸죠? 네. 음봉이 크게 세 개 뜨고 조그만 양봉 하나 붙었는데 RSI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월봉을 보시면 큰 음봉. 그래서 요 각도대로 그대로 내려온다고 그랬으니까 한 이 정도 4100선, 네, 아니면 4200선까지는 그냥 열어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형태가 뛸지는 좀 더 보시고요. 그래서 S&P 500 선물을 보시면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시나리오를 저는 갖고 있고요. 네, 대세 상승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보시고, 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할 거라는데 글쎄요, 열망구가 어떻게 할지, 네, 그거는 좀 더 지켜보시고, 네, 아주 절묘한 방법으로 지금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요. 자, 나스닥 100 선물에서 주봉에서 보면 RSI가 현재 51이죠. 이거 4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상황. 요거, 네, 잘 보셔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마무시한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빠진 거로만 보면은 아까 S&P 500 6.5%니까 요거는 한 7.5% 지금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구독자님이 이제 질문 중에 그게 있는데, 고점에 대해서 자, 20% 이상 빠지게 되면 대세 하락으로 갑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그 유동성을 국채를 발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할 게 많죠. 빚내 갖고 열심히 지금 돈 찍어 갖고 지금 아주 발광을 한 거죠. 이렇게 잘 보시고요. 이제 월봉을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년 상승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생기고 나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3산의 그 뷰를 자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채를 계속해서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빚을 너무 많이 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현상으로 될지 모르지만 대략적인 이 조정은 반드시 내려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등도 나오고요. 선거 때니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상황들을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비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3% 신호가 뜨는지 한번 꼭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세 하락은 마이너스 20%가 찍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고점에서 제가 숏 포지션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미 재무부 2분기 단기 국채를 축소했습니다. 이건 QRA라고 딱 치시면 구글링 하시면 다 나와요.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유동성을 축소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4월 1일이 어디냐면, 세로줄로 한번 볼까요? 4월 1일이 여기죠. 네, 여기입니다. 여긴가요? 예. 요 선, 잠깐만. 예, 요 선을 기준으로 딱 보면 유동성 확대와 축소가 보이죠. 그래서 4월 말에 3분기 QRA를 보고서가 나와요. 얼마 우리 하겠다. 3분기 4월 말에 나오는, 아니면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3분기 나오는 요 유동성 단기 국채, 요거를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보셔야, 늘리는지 줄리는지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이 열망구 이 미친 니은이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풀고, 그죠? 연준은 계속 긴축했잖아요. 풀고 증시 끌어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딱 축소하니까 4월 1일부터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네, 정확하게. 그런데 얄망구가 아무리 지가 날고기는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그 착각을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시장을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아주 오만하고 독선적인 그런 미친 니은입니다. 그런데 그 니은이 뭐라고요? 네, 축소를 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수직으로 떨어져요. 시장이. 네. 그래서 지금 단기 저점 나오면서 좀 살짝 반등이 나온 건데, 그러면 앞으로 2분기, 그러니까 6월 달까지는 어마무시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으로 들어가는 유동성이 확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수직 낙하합니다. 예. 아주 그냥 몸살을 앓아요. 그러니까 장난치는 거죠. 누가? 얄망구가.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얄망구가 예상 못하는 게 있어요. 블랙스완 이벤트. 뭐죠? 뭐 전쟁이라든가,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갑자기 뭐 큰 뭐 대형 뭐가 터진다거나, 아까 버냉키 전 의장이 뭐라 그랬어요? 불확실성에 대비해라. 뭔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말을 흘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급락, 그래서 신호가 뭐다? 마이너스 3%, 지금 한 8% 가까이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20% 찍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확실하게 골로 가는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다. 그거는 누구도 예측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특히 전쟁 이슈. 없을 것 같죠? 코너에 몰리면요, 어떻게 돼요? 쥐도 고양이 물어버립니다.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그래서 지금 이 각도를 잘 보세요. 살벌하게 내려가고 있죠. 살벌하게. 그래서 지금 앞으로 시장은 어마무시한 변동성, 위로든 아래든 막 널뛰기 할 겁니다. 특히 아래쪽으로 무시무시하게 내려갈 것이다. 요 봉 하나에 2%짜리니까요. 조만간 3%도 뜰 겁니다. 대비하시고 철저한, 특히 이번 주에 뭐가 있죠? 네. 실적 이슈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대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지금 뭔가 시작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공황급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고요. 왜? 연준이 지금 대처할 능력이 안 돼요. 또 돈을 풀어요? 하이퍼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땡큐죠. 왜? 금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퍼 시기에는요, 금이 최고입니다. 은하고. 그래서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연준이 돈을 더 찍는다거나 갑자기 금리를 팍팍팍 내린다거나 그러면 하이퍼로 가는 겁니다. 대비하셔요. 대공황. 그러고 터집니다. 잘 보시고, 지금 그걸 향해서 가는 게 일본 애들 보면 딱 보여요. 환율 잘 보시고, 자, 중국,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공멸로 가는 길이고, 유럽도 지금 망하고 있죠.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유럽발 금융 재정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게 국채가 완전히 지금 똥값이 됐어요. 똥값.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채권 상황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이 무시무시한 현상이 일어난다. 국채금리 10% 갈 수도 있다. 지금 5% 뚫으려고 하죠. 보이시나요? 그럼 뚫고 6%, 7% 가면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미국,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 이슈를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얄망구고 미친년은 뭐라고요? 지금 헛꿈을 꾸고 있는 거죠. 잘 보셔요. 엄청난 변동성이죠. 아니 어떻게 하루에 10%가 빠집니까? 요거는 옵션 쪽의 일입니다. 잘 보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정확한 모습이죠. 근데 그 유동성, 조그만 유동성 갖고 장난치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세 가지 이슈, RRP, 재무부, TGA, 그 다음에 지급 준비금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빠지면 골로 간다. 근데 빠질 것 같아요. 이번에. 잘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준비하시고요.
그럼 투자는 어떻게 하는데? 예, 각자 알아서 하면 됩니다. 예. 제 영상은 참고만.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고요.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